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문재인의 평등, 공정, 정의가 국민의 심판대에 서다입니다. 문재인이 2017년 5월 촛불 쿠데타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취임 1승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촛불 정부를 자처한 취임 선서에서 이 문구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기회가 평등했는지, 과정이 공정했는지, 결과가 정의로웠는지 묻고 있습니다. 특히 2개월 이상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온통 혼돈으로, 터널 속으로, 암흑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문재인이 취임 연설에서 했던 가장 임팩트했던 이 문구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걸쳐서 대한민국 민심이 문재인이 이야기했던 기회의 평등, 가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이미 심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그와 정치, 경제, 사상 공동체인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죠. 그러나 국민은 그를 버렸습니다. 집권 초에 그나마 촛불 세력 일부라도 신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좌파 정권의 존립가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조국 지키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심은 천심입니다. 민성은 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은 국민을 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어루만져 주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 정말 요즘 한국 정치사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답답한 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문재인과 조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잘못하면은 문재인과 조국 공동체가 박근혜, 최순실 공동체로 하하하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요. 역시 여론조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문재인의 인기가 조국 사태와 더불어서 급락을 하니까 또 여기에 맞서서 가열찬 투쟁을 해온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인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간에 걸쳐서 1,5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37.5%고 자유한국당은 34.1%입니다. 민주당은 0.8% 지지율이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0.9%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가 3.4%대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무시무시한 상황들이 전개되지 않을까요? 문재인의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리서치 32.4% 잘하고 있다. 32.4% 한번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리얼미터 중심으로 가장 최근입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8일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55%, 긍정적인 의견이 42.5%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한국리서치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데 비해서 리얼미터는 ARS로 진행이 되고 질문 샘플도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 신뢰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나름대로 큰 흐름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국정수행평가가 한국리서치에서는 32.4% 나왔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리얼미터에서는 44.4%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서 한국당이 광화문 집회를 2회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서 심지어 리얼미터조차도 문재인 국정수행평가가 긍정적인 반응이 44.4%에서 42.5%로 떨어졌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55%로 압됐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가 2차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다고 하면서 국민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9월 말부터 10월 초에 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지율이 30%대였습니다. 아니, 촛불 쿠데타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41% 정도 낮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그 콘크리트 지지층조차도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중도 좌파나 중도 우파, 특히 중도 좌파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을 지지했다가 급속도로 이탈을 하고 있는 방정이기도 합니다.
보면은요, 두 언론사는 참 재미있는 게 문재인 지지율 30%대로 하락한 것을 여론조사를 했던 두 언론사는 보도를 안 했습니다. 아마도 무시무시한 공포의 눈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세상 일이 그렇게 눈 가린다고 안 밝혀지나요? 아니,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업체에게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선관위 홈피에 떠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게 된 사실인데 진실이 그렇게 쉽게 가려지나요? 중앙일보는 자체 여론조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중앙일보 자체 조사 결과만 봐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9월 23일부터 24일간에 이루어져서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잘하고 있다가 37.9%가요. 못하고 있다가 52.1%였습니다. 14.2%의 격차가 있는 거죠. 37.9%였습니다. 중앙일보 자체 조사가 비교적 신뢰할 만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중앙일보 자체 여론조사를 받쳐주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서 의뢰를 해서 한국 리서치에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인데요. 긍정이 32.4%로 나왔습니다. 부정이 49.3%로 나왔어요. 이게 보세요. 중앙일보는 9월 23일부터 24였고요. 내일신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서 의뢰한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가장 최근의 민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어쨌건 결론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율인 41%가 깨지고 30%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재 계속해서 실증을 거듭하면은 30%대도 마지노선이 무너지면서 20%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10%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미있는 거는요,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나중에 아마 그 방송통신위원회나 청와대 압박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9월 29일 날 홈피에 공지를 했는데요. 386 세대에 대한 평가와 병행을 해가지고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완전히 코미디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일신문 홈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자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제네요. 어제 홈피에 떴습니다. 조사 문항 설계와 조사 내용이 다른 조사와 달라 수치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중앙일보하고 내일신문이 각각 자체 여론조사와 또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37.9%와 32.4%로 나와가지고 30%대가 고정이 됐잖아요. 그나마 눈치를 보고 두 언론사는 보도도 안 했는데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홈피에다가 공지까지 했을까요? 언론 탄압이 간단치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정권이 점점 더 독재 정권으로 돼가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으로 가는 것일까요? 그런 겁니다. 청와대 반응을 한번 볼게요. 여론조사를 실시한 각 매체들이 사실상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딱히 덧붙일 말도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홈피에다가 억지로 공지한 걸 두고 학대 해석한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불안하겠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그동안 청와대는 지지율이 높게 나오건 낮게 나오건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정 운영을 하는데 매진을 해왔다. 뭐 그런 거죠. 이게 얼마나 불안하면은 애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30% 지지율 조사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보수 매체가 의뢰한 거 아니냐. 참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윤태곤 노무화 정치분석실장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곡을 찌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신문이 설명을 한 것처럼 여론조사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것도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큰 흐름을 읽어야죠. 최근 문재인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관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가 거기에서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락세가 문재인의 지지율을 일정하게 보여주는 방향을 말한 거 아닐까요? 지지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만큼 잘못하면 40%에서 한 계단을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청와대는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쨌건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외쳤던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지금 한국 정치사회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했고 10월 3일, 10월 9일 수백만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심판대에 문재인을 세워서 심판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첨언하면 이런 광화문 집회를 문재인은 국론분열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의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민심하고는 너무 괴리가 큰 발언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의 측근인 조국하고 관련된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처리도 못하는 무력하고 무능한 그 능력, 이런 통치력으로 어떻게 정권 유지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듣지도 않고 내로남불로 가게 되면은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심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TV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